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지나친 사람들에게 황소고집이다, 옹고집이다, 쇠고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불보살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느 한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의 마멘톡, 지나친 고집과는 거리가 먼 불보살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떻게 또 잘들 지내셨어요? 네. 얼굴은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 지내신 건 맞으시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고집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고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고집은 조금씩은 있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실까? 고집이 있다. 나는 좀 고집이 있는 편이다. 세 분 다 드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좀 고집이 있으세요? 우리 안희성 교수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제 고집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정해진 규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예, 가급적.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뒤꿈치 이렇게 가장 잘 들고 걷고 또 이렇게 네. 복도에서 여기 선 안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잘하셨겠네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 생활에서 네. 그런 걸 제가 잘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랑은 정반대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혜신 교도님께서는요.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 있으면은 네. 일단은 그거부터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왜 특히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 실선으로 돼 있으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넘어가는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교량 같은 데 넘어갈 때, 터널 같은 때. 네. 그러면은 절대 안 넘어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아이들 운전 연수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왜 이렇게 어떤 규범 같은 거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면 애들은 좀 싫어하죠. 가는데 왜 그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렇게 요즘 얘기하면은 좀 꼰대 기질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뜬금없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홍혜진 교도님. 저는 저를 보셔도 고집이 세 보이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세신가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런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 혹시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음. 그런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많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혹시 네.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고집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 한 가지씩 이렇게 고집이 있으신데 저도 사실 고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좀 평화주의자예요. 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고집은 저는 제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 네,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왜 안 하냐. 난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러면서 엄청 싸웠는데 예, 요즘은 그냥 물어보기도 전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네. 교무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집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예, 예. 네. 고집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부처님이 그 최초로 이제 설하신 법문이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성제, 사제가 내용이 이제 고집멸도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괴로운 것이다. 네. 이제 고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네. 괴로움의 바다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은 파란 고해라고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고해도 아니고 파란 고해다. 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집착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 고집이라는 게 굳을꽃자에 잡을 집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굳어가지고 경직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뭔가 하나에 딱 붙들려 있는 거, 집착적인 거, 네. 그것을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고집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만 이제 그 잡혀 있는 거, 네.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집 속에 갇혀 있으면 네. 이제 괴롭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착을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주착이라고 하죠. 머무를 주자에다 붙을 착자를 써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을 그냥 고집이 세다 않고 고집불통 이렇게 하죠. 보통. 맞습니다. 네. 고집불통. 고집을 세운 사람들은 수통이 안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고집도 합리적인 고집이면 괜찮은데 합리 불합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합리 불합리를 따지질 않아요. 네. 그냥 내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네. 이게 이제 부인 말도 안 듣고 애들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안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이제 남에게 이제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이렇게 고집불통이다. 네. 어떠세요? 내 마누라가 고집불통이다. 네. 이렇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갖게 되면 관계 간에 일방적인 쌍방향 소통이 안 되고 일방향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화라는 거는 서로 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그 말을 오고 가면서 서로 둘이 말하고 둘이 듣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고집불통인 사람하고 살게 되면 이제 듣는 건 없죠. 말하는 것만 있죠. 나는 말하는 자, 너는 듣는 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둥글둥글 할 수가 없죠. 네. 뭔가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집불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 네. 세상을 순탄하게 살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집은 이제 그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관계에서도 고집을 놓을 때 관계가 소통이 되고 가정 생활도 원만하게 되는 건데 네. 고집을 갖게 되면 소통이 되지도 않고 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고집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은 뭐 긍정적인 뜻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고집불통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정말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맞습니다. 아찔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 때문에 혹은 자신의 경우에 혹시 작은 일에 좀 이렇게 고집을 피워본 적이 있으신지? 네. 있으세요? 네, 있죠. 네. 아무래도 다. 네,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안희선 교도님. 네. 저는 아마 아이를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첫 아이, 둘째 아이 때는 네. 제가 그런 고집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어. 뭐 아이가 이제 뭐 이런 머리를 하고 싶다던가 막 이렇게 네. 옷이나 이런 걸 하면 아니야 이게 맞아. 그리고 제 의견대로만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가 돼서 어떤 이제 걔만의 의견을 또 낸다거나 할 때는 네. 꼭 제 의견 쪽에 꼭 가까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끌어오게끔 그런 고집을 제가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좀 많이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좀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와이프도 그러거든요. 제가 어디 쇼핑 가서 이거 제가 제 옷을 고를 때 이거 사야지 그러면 아니라고. 저거 입으러. 전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경우 그럼 저를 애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돌봐주고 싶은 거겠죠.
돌봐주고 싶어서. 멋지게 이쁘게 네, 하고 예쁘지. 싶어서? 예쁘게. 네,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서. 저는 안 속아요. 안 속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신혜신 교도님. 저는 다른 거, 그러니까 고집은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만약에 12시에 약속을 하면은 그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시간을 정하잖아요. 네.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음. 근데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아. 왜냐면 중간에 다른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근데 항상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려고 이렇게 저 혼자 시간을 재요. 근데 꼭 그럴 때는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많이 이렇게 살면서 제일 많이 마찰이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연애하면서 지금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도 지금 몇 년이야? 30년이 넘었는데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고집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살짝만 왜 조금만 더 바꿔주면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교무님, 예. 대종사님께서 예. 작은 일에 고집을 세우면 큰 일에도 고집을 세우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행동을 또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 평소에 고집 부리는 게 뭐 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사소한 것들이죠. 네.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큰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를 이제 가르칠 때 네. 이제 그 제자분한테 이제 한 이야기거든요. 이 대종사님 같은 분을 만났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사소한 일상의 사소한 것을 이제 이렇게 뭔가 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이제 안 고치신 거겠죠. 아. 그러니까 고집 부린다. 근데 그 사소한 것도 지도를 안 받고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큰 일을 네가 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성형외과 가면 또는 다이어트 하는데 보면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있잖아요. 네. 성형 전후, 다이어트 전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 가기 전과 후가 이게 달라야 뭔가 이렇게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스승님을 만났을 때 또 엄불교를 다닐 때도 이왕이면 다니기 전과 후가 뭔가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게 좀 네.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니기 전 10년 됐어도 30년 됐어도 50년 됐어도 바뀐 게 없어요.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보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왕 왔으니 변화해 보자는 거잖아요. 삶을.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종사님 사고 방식 우리가 사고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실상사 그 이 노 부부가 왔다가 저 불쌍한테만 이제 절하려고 그랬는데 아 집에 있는 며느리가 진짜 부처님이구나.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고 또 불행하게 할 진짜 부처님은 집에 있는 며느리구나. 네. 그래서 대종사님 며느리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불공하라.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안 따라왔어 봐요. 아무 효과가 없겠죠. 네. 아 근데 아 진짜 집에 있는 며느리가 부처님 삼부처님이래. 그러니까 이 삼부처님께 우리가 불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리고 이제 옷감 사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대종사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받들 때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과 그 사고 방식이 내 사고 방식을 놓고 대종사님 사고 방식대로 사고를 하고 내가 행동했던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불교의 그 가르침대로 내 그 습관을 또 만들고 네. 예, 내 성격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이 변화가 있고 네. 보람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무님을 하고 있지만 교도님들한테 그 말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없어요. 네. 예. 교도님들이 하려고 할 때, 아, 그럼 또 이것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질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어. 해봐야 부작용 되니까. 네. 예, 요즘 특히 요즘은 인권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네.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이왕 왔으니까 내가 이제 받아들일 마음을 자세를 하고 네. 내가 이제 저 원불교 방법대로 원불교 법대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아. 그런 의지와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네. 변화가 있죠. 근데 그 시작은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 예.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교도님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고집 불통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한 편만을 고집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드신 우리 신혜심 교도님.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 일을 좀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일을 하는데 야, 우리 신랑은 딱 들어오면은 6시가 넘었는데 그 일을 해 미리 해놔. 새벽 아니요. 저녁 6시.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면은 네.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다 퇴근 시간이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일을 한다 해도 왜 이것까지 시키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해도 돼. 그런데 내일 해서 보려고 그러면은 그 일 말고 다른 일이 또 막 겹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신랑이 거봐. 어제 해놓으라고 했으면 하나는 했잖아.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상시 응용주의 사항에 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아까 그 되게 사소한 거랑 다 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저녁에 하기 싫더라도 고집 피우지 않고 해놨으면 지금 내가 편한 거죠, 그렇죠? 내가 편한 건데 내가 불편한 거니까. 네. 네,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가 있죠. 네. 다음부터는 저기 야근 수당을 꼭 챙기시면서 네, 일도 딱 하시면은 서로 만족하시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로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도 손을 드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충주 교당 산하의 기관인 충주교육원에서 함께 이렇게 세 명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연수로 보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그 안희성 교도님하고 신혜신 교도님을 제쳐놓고 네. 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간다. 네. 다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함께 그것도 하나의 공중사 일인데 네. 단독으로 처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내 고집이구나. 그리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조금 오래됐다는 제 그 상인 것 같아. 저의 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다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 혼자 처리한 그 부분이 뭐 안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함께 이렇게 의견은 주고받기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저가 이제 오래됐다는 그런 저만의 아상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고집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아주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에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네. 마음도 그렇죠.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의 마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저의 고집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안희성 교도님하고 신혜신 교도님이. 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그렇죠? 현명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안희성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는 저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면 제가 규칙을 뭐 이렇게 벗어나는 자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 뭐 현명하게 뭐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뭐 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걸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뭐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를 아집을 꼭 피워봤던 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죠?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하면은 네 고집이 많이 없으신 분 같으세요. 네. 하지만 전 고집이 좀 세거든요. 계속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고집 불통인 경우에 내 고집을 막 세워요.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의 그렇죠? 힘들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좀 나오게 내가 한 적이 있다. 네. 있으실까요? 지금 홍혜진 교수님 계속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가 봐요. 들어볼게요. 네. 저희 아들 흉을 또 봐야 되겠네요. 절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네. 외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중2, 중3 넘어갈 때까지는 네. 그런 얘기가 없다가 네. 중3 후반부부터 외박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서. 네. 아, 그래서 외박은 저희 계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잠은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된다고 이제 나와 있어서 네. 이제 그건 이제 또 저의 고집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안 된다. 이제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중3 때는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고1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 자고 가. 어.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너 안 돼. 그런 그 제 마음을 보면서 이제 네.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죠. 음.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고 싶냐. 네. 그랬더니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싶고 어. 아, 나는 추억이 없다 엄마. 그래서 나는 추억을 너무 쌓고 싶은데 어. 엄마가 내 의견 무시하고 추억을 얻게 만들 거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제가 생각을 않고 그래 그러면 추억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 정말로요. 추억을 만들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이 아이를 이제 믿는 그런 마음으로 제 고집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또 자고 온다고 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게 이제 빈번하진 않고 네.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엄마 오늘은 내가 친구 집에서 자고 갈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식을 이렇게 사실은 그 아이가 자고 있는 그 공간이 무슨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가 저한테 먼저 고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믿어주면 네. 이 아이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네. 처음에는 이제 제 고집만 가지고 막 그랬을 때 아이가 막 이렇게 그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는 엄마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도 외박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뭐 제 경우에 비춰서 보면은 저는 친구네 집에서 엄청 많이 잤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근데 부모님끼리 서로 다 아시니까 네. 안전한 공간이라는 네.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네, 그것만 또 확보가 된다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뭘 하는지만 네, 알면은 네. 가능한데 이제 저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그런 걸 추억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살이 넘기까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지금도 안 됐고. 근데 지금도 큰 애들부터 이렇게 막내까지 불만인 게 그거예요. 왜 허락을 안 해주느냐. 네. 그러는데 이제 큰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엄마 말이 맞다고 봐. 어. 지금 해본 결과. 아.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는 네. 니네도 더 커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으니까 왜 밖에 나가서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많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그거를 갖다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저는 제 고집으로는 아직까지 20살까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20살까지는 안 된다. 네. 네. 안혜정 교수님은 아예 안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규정 벗어나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네. 저희는 어. 저희 집에 와서 자던데요. 아이들이 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아 그게 더 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쵸. 네, 네. 분들도? 저도 근데 이제 아빠가 불편해하죠. 이게 저희 아들도 이제 데리고 와서 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교무님 예. 그렇다면 불보살은 예. 어째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한 편만을 고집하지 않는 걸까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일이라는 게 성격상 네. 그 이 상황이나 그 뭐 사람이나 네. 뭐 시간이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 다르죠. 네. 이제 뭘 하나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 각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이 일에서 딱 그때 맞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또 상황이 영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걸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중용이라고 하죠. 네. 가장 중용이 맞다는 것은 가장 지금 그 일에 그때에 적절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이게 뭐 행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불보살들은 어디에 집착되질 않잖아요. 네. 예, 집착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주인공이었지만 오늘 이 일에서는 내가 나보다 더 이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일에 맞춰서 내가 뒤로 빠져주는 거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게 이제 최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가의 일일시 호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날마다 좋은 날. 근데 이제 이걸 응용해서 말하자면 수행자들은 그 인생의 태도가 일일시 생일이에요. 네. 날마다가 새로 태어나는 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사물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했을 때 마치 처음인 것처럼 해야 돼요. 처음인 것처럼. 과거의 모든 그 관념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하고 지금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태도로 이렇게 접하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으로 중용에 맞는 건 뭔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이게 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또 이렇게 지혜롭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무님. 예, 네. 예. 자, 우리 교도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마음으로. 예. 근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네. 해주셔서 예, 예. 정말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맞아요. 네, 자 저희가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집이란 단어 자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정말 부정적인 의미의 고집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집이죠. 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아집. 여러분 혹시 주변이나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집에 빠진 적, 혹시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있으십니까? 네. 안희선 교도님 있으시다고. 네. 저 얘기죠, 뭐. 우리 저죠, 교도님께서.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일을 하는데 항상 회사에서 일을 네. 이제 뭔가 이제 뭐 이제 관광차를 해요, 저희 신랑이. 근데 아침에 하다 보면 다른 차가 이제 뭐 출근을 펑크를 낼 때가 있고 뭐 네. 이렇게 그 대차를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막 아니면은 좀 멀리 가서 뭘 또 새로 따로 이제 일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막 생겨요, 갑자기. 네. 그러면 항상 저희 신랑을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뭐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항상 부르면 달려가니까 예, 5분 대기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제일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좀 내 입속을 좀 챙겨가면서 내가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걸 좀 회사에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제 고집을 계속 피웠죠. 자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그게 왜 제 아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10년이 흐르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흘렀잖아요, 시간이. 네. 그 한 회사에서.
근데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신랑을 많이 신임을 하고 제일 이제 어려울 때 항상 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네. 해서 제일 이제 이렇게 좀 사랑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동료 간에 예 그런 게 쌓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했던 대로 얘기했던 대로 그만하고 네 이속을 좀 챙기면 어떻겠냐 이런 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제 말을 따랐다면 아마 지금은 그런 저기는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제 아집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 지금은 뭐 남편분께서 거의 신뢰의 아이콘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참 멋지십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교도님께서도 당연히 남편분 걱정되시니까 하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육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말을 참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항상 그 웃고 있다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저만의 홍혜진이는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잘 웃고 말도 잘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저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저만의 아집에 빠져서 혹시 그 잘난 척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면 저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 그 교도님들이 힘이 네.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만 드러나려고 하는 저만의 아집이 있어서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런 이제 저만의 상이 또 일어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또 아집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선생님들도 빛이 되는 네. 그런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홍혜진 교도님께. 그걸 이제 아집으로 보기보다는 네.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욕구인 거죠. 예, 그 이제 자기가 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제 듣기로는 자기가 이걸 자각하고 있다면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의식 안 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네. 피드백을 해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이제 오히려 도반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돼 있으면 네. 서로의 이제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좋기도 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죠, 말하기가. 네. 그런데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한번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좋죠. 맞습니다. 대화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내가 이제 그 홍 교도님이 내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런 점도 있지. 이렇게 내가 긴장하지 않고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을 하면 상대도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긴장하고 우리가 이제 상대 마음이 다칠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직되게 또 말을 하게 되면 상대도 경직되면서 네. 그러던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제 유머스럽게 하면 그래? 그러면서 네. 너 방귀 꼈잖아. 그래 나 방귀 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내 네. 마음에서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무님, 대산종사님께서 아집, 법집, 국집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이렇게 아집뿐만이 아니라 내가 법을 얻었다고 해서 자만하는 법집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먼저 아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집이라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해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집이 강하다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내 입장, 내 말, 네. 내 생각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네. 남의 생각, 남의 말, 남의 입장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수용을 하질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같이 사는 식구가 네. 아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입장만 이렇게 이제 고수를 하고 내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아, 또 답답하죠, 이것도. 예,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관계가 부부간에 아집이 한편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정말 도인이 아닌 이상에는 네.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장시간 계속 지속된다. 그 이제 부부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없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수행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번성 자리에 가기가 번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아집이라는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집에 가득 차 있으면 네. 가득 차 있을수록 인간관계도 잘 맺기가 어렵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하기 어렵고 네. 그렇게 아집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도 어렵죠. 네. 그 이제 미래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자녀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히 젊은 엄마들 잘 들어야 될 게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거든요. 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상이 있어요. 오. 인간상. 네. 이게 두 가지로 특히 대별을 낼 수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가 굉장한 자산이라고 말을 하죠. 4차 네.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게 이제 근데 그 과거에는 뭘 이렇게 많이 외워서 뭔가 이렇게 시험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뭐 수학도 공식 외워가지고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 시대는 이렇게 많이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게 그 발현을 시켜서 네. 제품도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게 하는 거. 네.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해내는 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이제 그 뭐 바라는 게 이제 인간상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서로 잘 협력하고 아.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만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네. 같이 융합하고 복합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이렇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얼만큼 잘 우리가 협력하고 그 이제 그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근데 아집이 많은 사람이 잘 융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할까요? 아니면 아집이 없는 사람이 잘 융합하고 소통하고 네. 그럴까요? 아집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아집이 없어야 돼요. 아. 예, 아집이 많은 아이로 내가 키우면 네. 그 아이는 미래 시대에서 잘 살아가기 어려워요. 지금보다 더. 아. 그러니까 내 아이를 이제 아집이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아이 미래에 유용하겠죠. 네. 내 아이를 아집이 없는 정말 이렇게 이 원만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될까요? 큰 건 뭐냐? 제일 네. 강력한 방법은 내가 남편과 아집이 없는 교류하는 모습을 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 그게 이제 부모에게 학습된 것 그대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아집을 놓아야 돼요. 아. 그리고 남편과 그 아집 없이 잘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줄 때 아이가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아집이 없이 잘 융합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법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얻었다는 이런 생각이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법을 얻었어라고 하면 이것이 법이야라는 생각이 있겠죠. 아. 그러면 이것이 법이야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법이 아닌 게 있는 거죠. 네.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요, 이것이 아닌 게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인지라 이것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이야가 있을 때는 이것이 아닌 게 있게 되고 이것은 맞고 이것이 아닌 건 틀리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맞는 건 오케이인데 틀린 건 어때요? 내가 교정하려고 그래요. 조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를 조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이제 상대는 이제 방패 들고 네. 이제 맞게 되죠. 네. 그럼 어때? 난 또 칼로 이렇게 그 방어막을 뚫으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야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 이런 것을 딱 놓고 이것이다라는 것도 놓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잘 흘러가고 유통하고 교류하는 거 네. 그 속에 우리가 공부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한번 이제 채차례 보시면서 내가 이래야 돼라는 거에 너무 고집하는 거 있지 않는가, 내 생각에 너무 고집하는 게 있지 않은가, 네.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네. 예. 우리 다 함께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무님의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 마멘톡에서 고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가끔은 나라는 집에 빠져 있진 않은지, 내가 법을 얻었다고 해서 법집에 빠져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충주교당 교도님들과 함께한 마멘톡이 오늘이 마지막 회였죠? 오늘 마지막 출연이셨죠? 네. 네. 아, 그동안 좀 저는 너무 서운한데 안 서운하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함께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이번이. 그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교우님도 계셨고 또 이렇게 멋진 MC분과 함께 하시셔서 네. 그리고 또 저희 이렇게 세 명이 모두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한 자리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혜성 교도님. 네, 우리 신혜심 교도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이렇게 서울 나들이 하면서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뭐 어떤 추억도 됐고 네. 또 같이 또 동지이고 도반인데 이런 기회까지 어떻게 돼가지고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네.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더 생기고 분반심도 생기고 예, 또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너무 대처를 잘해주시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거 긴장을 되게 하고 오는데 그런 게 없이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는 방송 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홍혜진 교도님. 네. 네. 그 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대종사님 법을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대종사님 법을 가까이에서 살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 또 깊은 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여기 출연하면서 네,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께서 네. 지금 또 울컥하셔서 네, 녹화가 1시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1시간째 우시고 지금 이제 진정되신 거죠? 아, 네네네. 네.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 법으로 살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충주교당의 교무님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함께한 교도님들도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네. 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무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또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를 정성껏 맞이해 주시고 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우리 작가님과 우리 MC 선생님 네. 그리고 그 PD님과 모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 가장 아쉬워하시는 분은 저희 교무님이실 거예요. 항상 네, 교도님들 오시면 보내드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교무님 우리 충주교당의 교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이 방송이 없었으면 이 세 분을 또 못 뵀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 특별한 인연으로 또 알게 되고 또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네. 알아가는 시간도 갖게 돼서 그 시간 자체가 참 좋았고요. 그 세 분을 함께하면서 늘 나도 모르게 이제 법담이 나오게 된 것이 그것이 이제 세 분이 이미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네. 제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세 분의 삶이나 또 이게 충주교당의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참 그 비슷한 나이대로 교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또 도반으로서 함께 이렇게 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같이 풀어가고 네.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참 좋은 도반들을 만나셨다. 네. 예,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 소중한 도반들 서로 손 잡고 예,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참 그 인생이 참 그 여정이 그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가셔서도 또 이렇게 세 분이 오손도손 또 교당 또 도반들과 이렇게 살아가실 것 같고, 네. 하여간 아쉽네요. 한 4번 정도 더 하시면 좋겠는데. 네. 예. 언제든지 만나면 반갑게 또 인사하시게요.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동안 저희 마멘톡 함께 해주신 충주교당의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새로운 인연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